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가 계속돼 정읍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도내 산사태 위기경보가 격상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도내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산업단지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 영향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경봉 시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군산의 4개 산업단지에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많고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환경오염조사와 건강영향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전북과 전남, 경남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됩니다. 산림청은 위기경보가 상향 발령된 만큼 산사태가 일어날 경우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경 정읍에서 산사태가 나 택시가 깔렸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정읍 내장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바위와 토사가 도로 100m가량에 쏟아졌습니다. 도로를 지나던 택시 한 대가 돌에 깔렸지만 운전자는 대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방당국은 현재 인력을 동원해 주변을 통제하고 추가 붕괴 상황에 대비 중입니다.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추진단의 조직을 확대하면서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1국 3과 12팀 단위의 조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총괄지원과와 특례정책과, 자치제도과 등 3개 과로 구성돼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체계적인 입법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추진단은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6개월 동안 과단위 3개 팀을 가동해 출범 준비를 수행해왔습니다. 익산 코스트코 유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원율 시장은 어제 민선 8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코스트코가 대체 부지 3곳 가운데 한 곳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3월 코스트코의 익산의 지리적 강점을 설명하고 대체 부지 등 다양한 협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코스트코는 대체 부지의 토지 소유주와 토지 매매를 위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 정식 계약을 전제로 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귀금속 제조업체 트라이스톤 코리아가 제1공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트라이스톤 코리아는 익산 제3 일반산단 외국인 투자 지역 25,501제곱미터 부지에 페로크롬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트라이스톤 코리아는 24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며 스테인리스강 제조에 필수적인 희귀금속 페로크롬 생산 및 판매를 연간 12,000톤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3년 전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과학관 유치에 재도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군산시는 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 1억 원을 들여 과학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산업과 과학기술 현실을 감안할 때 과학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는 지난 2020년 금암동 일대에 농생명 바이오 과학관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부지가 협소한 데다 확장성 한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군산항 댐질식 준설 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두 운영 회사들은 지난 1997년 정부로부터 부두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준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송 제기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준설 의무 미이행으로 2만 톤급 부두의 경우 11m, 3만 톤급 부두 12m, 5만 톤급 부두 14m의 계획 수심이 지켜지는 부두는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부두 운영회사들은 임대료를 매년 80억 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경봉 시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군산의 4개 산업단지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300곳이 넘고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라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환경오염조사와 건강영향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형수 기자입니다.
군산 오식도동의 한 건물. 지난 2015년 이곳 옥상에 쌓여있던 분진에서 검출된 토양오염 공정시험 기준표 내역입니다. 납성분은 9,276ppm, 당시 우려 기준을 벗어나 대책 기준 600ppm을 훨씬 뛰어넘은 15배를 초과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인근 공장과 소각장 등에서 묻어나온 분진으로 의심을 하고 성분 검사를 맡겼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고 더 심각하다고 호소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비만 오면은요, 들이쳐가지고 창이 시커매요. 이유 없이 암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1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오식도동을 중심으로 밀집한 산업단지 4곳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334곳, 폐기물 소각장 7곳과 매립장 2곳에서 소각하거나 매립한 쓰레기는 지난해 40만 3천 톤이 넘습니다. 이런 데다 최근에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고 17년 전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해온 한 업체는 소각시설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환경오염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산단 인근 지역은 전북도 내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심각한 곳으로 손꼽히며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군산시가 나서 산단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 전북도의 암 발병률 등을 파악하는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환경보건법은 산업단지 등 환경 우려가 큰 지역은 도지사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진료 기록이나 각종 오염도의 측정 자료,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 현황 자료 등을 주민들의 손으로 준비하기는 그 절차나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군산시가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하여 전북도에 청원이 수리되도록 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둘러싸인 산업단지 주민들. 더 늦기 전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규제 효력이 올해 말 끝나는 세제 감면 사업과 관련해 조례가 개정됩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산시장이 제출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4개 사업에 대해 감면 기간을 3년 동안 연장하고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개 사업은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시장 현대화 사업, 강소연구 개발특구 등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 사절단이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세계 43개국 대사 등 외교관 60여 명이 어제 전북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새만금에서 펼쳐지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상황과 현장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회 기간 현장에 설치될 반기문 SDG 마을을 알리고 세계인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윤신혜 군산시 의원이 이건식 전 김제시장을 겨냥해 무지몽매한 역사인식으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 전 시장이 도내 한 일간지에 쓴 군산은 왜 새만금 지역 분쟁을 일삼는가라는 칼럼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 전 시장이 군산을 일제강점기의 최대 혜택으로 급성장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한 데 따른 겁니다. 윤 의원은 역사인식이 부족한 것을 넘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극우파와 같은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미숙 의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경식 의원이 꼽혔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선출했습니다. 예결특위위원으로는 송미숙 위원장을 비롯해 양세용 부위원장, 우종삼 서은식, 이연화 김영란, 김경구 김영자, 윤세자 의원 등 모두 9명입니다. 또 윤리특위위원은 김경식 위원장과 지혜춘 부위원장, 윤신혜 최창호, 박경태 양세용, 윤세자 의원 등 모두 7명입니다.
익산의 야간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백제 유적지를 활용해 만등제를 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은 제25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익산은 백제 유적지구 등 적잖은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마케팅 전략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간 1,600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경제 유발 효과는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야간에도 머물 수 있는 만등제 등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고 단독 후보로 접수한 조배숙 전 의원을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국민의당, 민생당 등에서 활동했고 21대 총선에서 5선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는 17.88%의 득표율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군산시가 하반기 정기 인사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56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공보담당관 이철민 계장과 행정지원과 정용남 계장 등 6명이 5급으로 승진했습니다. 6급 승진은 12명, 7급 승진 18명, 8급 승진 20명이며 승진 내정자가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보직 인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올 하반기 다이롬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상자 273명을 모집합니다. 시는 다이로움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각각 248명과 25명을 선발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근무 기간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다이로움 일자리 사업으로 총 28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서 채소값이 열흘 사이에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6일과 비교했을 때 적상추 4kg의 도매 가격은 19,560원에서 열흘 만에 34,920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 10kg 가격은 43,525원에서 67,075원으로 뛰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장마와 농산물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상인들의 가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내 상장법인 시가총액이 4천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6월 코스피 상장법인 시가총액은 전달 대비 4.51%, 4,874억 원이 줄었습니다. 코스피 종목 가운데 롯데 에너지머티 리얼즈와 두산 퓨어셀의 시총이 각각 15.8%, 6.8% 줄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같은 기간 0.22% 증가하면서 117억 원이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국도 26호선 보령제 구간을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6일 진안에서 열린 제276차 협의회 원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도내 동부권의 관문인 보령제 구간은 당초 터널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1997년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개통돼 현재 급커브와 급경사 등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김민규 의장은 보령제 구간은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성 분석보다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정책성 분석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2023 더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국내 22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평가는 영국 타임스 고등교육이 발표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했습니다. 국가거점 국립대 중에서는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아시아 669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구, 논문 피인용, 국제화, 산업소득 등 5개 분야에서 13개 평가 지표를 가지고 이뤄졌습니다. 전북대는 5개 모든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총점 30.01점을 기록했습니다. 전북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가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달 17일 전주시 호성동의 한 초등학교 축구 골대그물에 걸린 수리부엉이가 발견됐습니다. 전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리부엉이를 구조했고 3주 동안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수리부엉이는 골절은 없었지만 근육이 손상돼 비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수리부엉이의 건강이 회복된 후 수리부엉이가 살기 좋은 환경인 완주군 소양면 위봉산성 인근에 방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를 조작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교회장 선거의 당선자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회장 후보자 2명 가운데 56표를 받은 B 후보가 상대 후보인 C 후보를 3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된 가운데 결과지가 이상하다는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2일 새벽 6시쯤 군산 미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지인과 다퉜으며 지인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다른 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디지털 선도학교 9개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학교는 군산초, 이리 모현초, 남성중 등 초등학교 6개 교와 중학교 3개 교입니다. 선도학교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업 혁신과 교사 역할 변화를 앞장서서 만들어내는 학교입니다. 또한 선도학교는 교장과 교감이 포함된 4명에서 10명 규모의 리더십 팀을 운영하게 됩니다. 도내 8개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개장한 해수욕장은 군산 선유도, 고창 동포 90호, 부안 격포 변산, 고사포, 위도, 모항 등입니다. 도는 160여 명의 안전관리요원과 인명구조함, 안전감시탑 등 안전사고 예방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도내 해수욕장은 내달 15일까지 운영됩니다. 군산시에서 볼로냐 일러스트 50주년 기념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기념전은 라가치상을 받은 에릭 칼, 옐라 마리 등의 작품 50여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시회는 신비한 일루미네이처, AR 동화책 등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도슨트가 무료로 운영됩니다. 전시는 오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 제23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일본에서 개인 관광객 5명이 춘포를 방문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춘포뿐만 아니라 미륵사지, 왕궁야경, 전통시장 등 시의 곳곳을 방문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한 춘포 포럼에 참여한 일본인의 추천으로 춘포를 방문했습니다. 한 관광객은 춘포의 역사와 시의 백제 문화에 놀라 가족과 재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을 경유하는 첫 팔도장터 관광열차가 본격 운행됩니다. 첫 팔도장터 관광열차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완주, 익산, 서촌을 돌아보는 상품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됩니다. 팔도장터 관광열차는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함께 여행하는 철도여행 상품으로 운임과 숙박비가 일부가 지원됩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도 제공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한기 맞춤형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8월 21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건강 테이핑 교육반, 치매 예방관리사반, 스마트폰 및 컴퓨터 활용반, 보자기 공예반 등 4개 반을 운영합니다. 군산시 인피면에 자리한 승원산업이 착한 기업에 가입했습니다. 승원산업은 5개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 회사로 앞으로 매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기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익산시는 상반기 BSC 직무 성과 평가 결과 6개 우수 부서를 시상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문적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직무 성과 평가 우수 부서로 선정된 부서는 최우숲과 평화동, 우수주택과 용동면, 장려징숙과 삼성동입니다.
익산의 대표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산들강 웅포마을이 금강변의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산들강 웅포마을은 치유 프로그램 전용 체험장 골든리버를 10일 개소하고 치유 농업 역량 향상과 농촌 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린 가운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